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토익 적중 특강을 맡게 된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 박수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요. 토익 시험 끝나자마자 토익 시험 끝날 때쯤에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면 상당히 긴장하고요. 막 심장박동수 빨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시험 종료 5분 후에 그 걱정했던 것을 시원하게 이제 해소해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적중 특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기 직전에 이거를 딱 보시고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적어도 특강 듣기 전보다 최소 5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휘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어휘를 준비할 때 동사어휘, 형용사어휘, 부사어휘, 전치사어휘, 그리고 뭐 명사어휘, 다양한 어휘가 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사어휘는 비교적 양이 적고요. 이거는 준비하면은 어느 정도 한 100개 정도 이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사어휘를 준비를 했고, 자, 이거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휘 푸실 때 무턱대고 그냥 막 해석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위에 제목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제, 자리, 부정어, 콜로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5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기적과 같이 해석을 최소화해서 풀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어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험 대비로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시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제라는 건 뭐냐면 부사 어휘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시제부터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앞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해석하다가 대충 느낌상으로 폭 이렇게 찍고 싶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시 제 자랑을 해보자면 49에 990점 만점을 계속 받고 있는 강사고요. 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과. 저는 딱 보자마자 시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가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제구나. 그러면 보기 중에서 현재를 좀 좋아할 수 있는 부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는 거죠. 딱 봤더니 여기 딱 보면 typically라는 단어가 보여요. typically는 전형적으로라는 뜻인데요. 빈도부사라고 하죠. 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식의 단어들이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현재 시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입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돼요. 기왕이면 이거부터 먼저 대입을 해야 되겠다. D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니까 해석은 해야죠. 무리수가 없는지. textbooks, 그럼 교과서들이에요. 교과서들이 보통은 are shipped, 배송이 되는데 to the campus, 캠퍼스로 배송이 된다. 근데 누가 배송해 주는 거예요? by an assistant, 조수가 배송을 해주는데 in our main warehouse, 우리의 주 창고에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해석도 자연스럽다가 느껴지는데 이제 부사어휘들에서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B번 같은 거예요. timely는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 ly가 붙어 있지만 부사가 아니고 되려 형용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timely도 있고, 말로 대신할게요. 제가 뭐 PPT로 그냥 탁 띄우면 뾰로롱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좀 만들고 싶었는데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동으로 막 팍팍팍 이렇게 뜨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쳐다보시고 제가 어떻게 적어가는지 확인해주면 또 공부 잘 되죠. friendly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friendly. friend에다 ly 붙으면 친근하게가 아니고요. 친근한이라는 말이 되고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은 co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ly가 붙으면 뭐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비싸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비싸게가 아니고 비싼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costlier 그러면 더 비싼, cost least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비싼이란 말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왠지 딱 보자마자 교과서가 딱 시기에 맞게 배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왠지 B를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고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아직 안 풀었다면 뭐 저랑 같이 풀면서 따라가도 괜찮아요. 미리 풀어본 학생은 분명히 초보자라면 B를 써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harshly라는 것은 가혹하게라는 거니까 이건 아예 그냥 내용상 엉뚱하고요. great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거 분사 PP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greatly appreciated, 매우 감사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 문제 푸실 때 일단 부사 어휘 나오면 제일 먼저 시제부터 봐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제가 아니고 조금 바뀌었죠. 그지? 자리라는 걸로 넘어갔어요. 자리. 자리라는 건 뭐냐면 부사들이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사는 동사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부사는 형용사를 되게 좋아해. 우리말로 자 보세요. 매우라는 말이 있어요. 매우 부사죠. 그 다음에 뭐 매우 근데 가다 그랬어. 부사가 왜 동사 수식 못 해주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매우 가다 이상한데. 그 다음에 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근데 예쁜 그랬어요. 빨리 예쁜. 이것도 좀 이상해. 빨리 예쁜. 그지? 어떻게 예쁜데 막 급하게 화장을 막 해가지고 빨리 예뻐지는 거냐. 제가 오늘 사실 메이크업 받았어요. 오늘 좀 다르죠. 평상시에 막 그냥 머리 내리고 다니는데 오늘 그 헤어 쌤이 저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하게 생긴 스타일이라서 약간 못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못되게 보이게 지금 나쁜 남자 스타일로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가 모르겠어요. 좀 나빠 보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빨리 예쁜 이상하다 이거지. 막 급작스럽게 예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둘 다 부사긴 한데 매우 예쁘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빨리 가다도 자연스럽죠.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고 어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고요. 어떤 부사는 동사보다 앞에 오는 부사가 있고 어떤 부사는 동사보다 뒤에 오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자리를 잘 봐주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지금은 무슨 자리인가 봤더니 최상급, most exciting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 뒤에 위치되어 있죠. 그럼 이 부사는 일단은 형용사의 최상급을 좋아하는 부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형용사의 최상급과 어울리는 자리죠, 자리. 자, 그래서 보기 중에 그런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yet이라는 단어가 최상급 뒤에 붙어서 지금껏이라는 뜻을 만들어요. 지금껏이라는 단어는 yet도 있고 뭐 eve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ever.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고급 수험자들이 아는 좀 점수 고득점 노리는 친구들은 to date라는 표현도 있어요. to date. 이런 식의 표현들은 최상급에 들어왔을 때 지금껏이라는 뜻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쉽게라고 생각하는 그 easly라는 단어 있잖아요. 쉽게 안 적을게요. 그 단어도 쉽게라는 뜻도 있지만 또 가장이라는 최상급 강조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D번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very는 원급을 수식해 주겠죠. very good 그러면서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the very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최상급을 강조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the very. 근데 그냥 very라고 써주면 원급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jus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거는 자리가 보통 뭐 명사 앞에 just you라던가 아니면은 전치사구, 전명구죠. just in time for 그래서 어디에 딱 맞춰서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전명구 앞 혹은 뭐 명사 앞 혹은 have pp 사이에 들어와서 막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고 later라는 것은 보통 문장의 마지막에 많이 붙고요. 시간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뭐 see you later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할 때 쓰는 나중에라는 말이고 시험에서는 저게 어떤 자리랑 많이 나오냐면 later this week라고 해서 다른 시점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게 이번 주 후반경에라는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으로 자리가 결정되어 있는 게 later입니다. later this week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후반경. later this month 그러면 이번 달 말경에 later this year 그러면 올해 말. later today 그러면 오늘 늦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D번이 답이 되겠다. 자리를 봐주면 된다. 놀라운 사실, 몰랐던 사실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리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슬쩍 얘기했는데 부사절도 여기에 포함되죠. 부사절, when SV, 부사절이나 혹은 전명구,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 혹은 명사 이런 거 앞에 와서 초점을 딱 맞춰주고 강조를 딱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방에서조차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앞에 even이 붙습니다. even, in the room 그러면 방에서조차. 근데 너조차 그런 걸 할 수 없어. 그러면 even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even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부사절이나 전명구나 명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초점 부사라고 하고 초점 부사는
두 개만 더 외워주세요. only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only 단지 뭐뭐만 이렇게. 또 specifica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specifically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딱 강조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자리를 봐주자면 does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이죠. does, therefore, thereby 하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뒤에 보통 ing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ing 이런 거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yes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최상급도 좋아했죠. 근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역시 제낄 수가 있습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 좋아하고요. lastly는 문두에 보통 와서 순서를 얘기할 때 써요. 처음에 뭐 어쩌고, 두 번째 어쩌고, 마지막으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지정할 때 쓰는 것이다. 따라오시죠. 자리를 봐주면 풀리는 문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이어서 자리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거야. very 같은 개념이죠. 형용사 앞에 와서 정도를 바꿔주는 이런 거 우리는 정도부사라고 부르고요. 정도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very 말고도 뭐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중에 quite도 정도부사죠. 그 다음에 enough도 정도부사긴 한데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자리에 차이점이 있냐면 quit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보다 앞에 와요. quite good, quite happy 이런 거지. 근데 enough 같은 경우에는 good enough 하면서 뒤쪽에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지금은 앞에 밑줄이 거의 있으니까 enough는 탈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tely 뭐 최근에 저런 거는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되게 좋아하는 have와 pp 사이에 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much, far하고 much 두 개가 있어요. 이 단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 오게 됩니다. 비교급이나 최상급 수식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much better, far better 혹은 in advance라는 단어 앞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in advance 앞에 far in advanc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부사들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자리라는 개념이 있었구나. 이거를 기억해 주신다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이에요. 5번은 이거는 일단 전면구라는 게 딱 붙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정도 부사 말고 초점 부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처음에는 혹은 다른 말로 강조 부사라고 하는 게 와야 돼요. 그런 단어가 두 개가 일단 있어요. only하고 just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only하고 just를 보통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 only 뭐 단지 just도 단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맞아요. only도 단지의 뜻이 있고 just도 단지의 뜻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only의 뜻을 just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나 just는 추가적으로 뜻이 더 있습니다. 즉 여기서 only가 답이 되면 만약에 just가 답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only가 답이 되는데 just가 답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저 뜻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just가 답이 된다면 뭔가 only가 갖고 있는 그 뜻, 단지라는 뜻 말고도 just는 추가적인 뜻이 더 있다는 소리고요. 그 추가적인 뜻이 여기에 어울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just가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있다라고 머릿속에 지금 최면을 걸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지금 앞에서 딱 내 수업을 듣고 있지. 자, 소리가 들리는가 볼게요. 아, 들리네요. 뭐라고 들렸냐면 지금 막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그쵸? 막. have just finished. 막 끝냈어. 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또 떠오르지 않나요? 보통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그래서 막히는데 딱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 딱이 뭐예요? 딱이. 딱하고 막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머리를 좀 나쁜 남자 스타일로 해주세요. 어때? 내 머리 어떻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 내가 저기 보이는구나.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거?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정말 나쁜 남자 스타일로 해준 거야 막. 그러면 이거는 딱 제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딱 그게 딱이에요. 그게 딱이 뭐냐면 자기가 예상하는 바랑 맞아 떨어지는 게 딱입니다. 지금 보면
자, 해석을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왜 이게 just가 여기서 딱이라는 뜻으로 어울리는지 볼게. 인사부서가 확인을 해줬는데 모든 직원들이 받을 거예요. 인센티브는 장려금이죠. 뭐 돈 더 주는 거야. 상여금 이런 건데 다음 달에. 근데 그거를 딱 어디에다 맞추는 거냐면 겨울 휴가에 맞추어서 딱 준대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던가 아니면 겨울 휴가 이런 데 딱 맞춰서 주거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딱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just는 딱의 뜻이 있습니다만 only는 딱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just가 답이 되고 only가 답이 되고 싶으면 just가 답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자리를 보고 푸는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자리 문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리적으로 어떤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고 마지막에 들어왔죠. 마지막에 들어오는 부사들도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주로 마지막에 잘 들어오는 부사가 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다 마지막에 쓸 수는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부사는 마지막에는 잘 안 쓰고 문장에 뭐 앞에 주로 쓰는 부사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중간에 잘 들어오는 부사가 있고 또 마지막에 잘 들어오는 부사가 있어서 여기서는 뭐 다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만 그러면 더 이상 자리로는 풀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 적합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논리 적합성이란 건 뭐냐면 해석을 하긴 하되 그게 답이 되게끔 해주는 어떠한 단서를 일부러 탁 배치해 놓는 패턴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녀는 아는 것이 많다로 갈 거야 아니면은 없다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녀가 아는 게 많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뒤쪽에 그래서 교육훈련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참가해야지 이런 거를 우리는 논리 적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도 어떤 단어가 들어올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미스터 위테커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as라는 말이 때문에의 뜻이거든요. 저거 때문에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논리 적합성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미 예상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no가 참석을 한 거야. 회의에 어떻게? 저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대신 참석하겠죠. 일단 원안이라고 불러요. 우리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그 어떤 방안, 원안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대안 혹은 대체 이런 식으로 가는 논리 관계에 적합한 단어가 바로 instead라는 단어죠. 그래서 얘는 B번 좋고요. rather는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근데 보통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는 좀 반대의 느낌을 강하게 줄 때 쓰는 말인데 지금 반대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대체 상황입니다. 대체. 여러분 대체하고 반대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대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있어. 사과. 자, 그럼 사과의 대체는 뭐예요? 사과가 비타민 C 많죠? 나 사과 싫어. 그럼 난 그래 귤이라도 먹을게. 이런 게 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반대말이 귤은 아닌 거죠. 그치? 매출이 올라갔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이제 반대 개념인 거지. 반대와 대체에 대한은 반드시 같은 게 개념이 될 수가 없는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rather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rather는 시험에서 정답이 됐을 때는 정도부사 rather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 rather boring이라는 표현 하나를 외워주세요. rather boring. rather boring은 뜻이 뭐냐면 다소 지루한이라는 뜻이야. rather boring. boring이 형용사죠. 그 앞에 와서 다소라는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tual, 이거네. 아까 actually를 annually로 잘못 봤네요. 헐. 이게 좀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노안이 찾아와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막 contract, contact 이런 거 한두 번 잘못 본 게 아니고 흔히 많이 하는 그 실수 중에 여러분들 form이라는 단어하고요. from하고 요게 막 되게 헷갈려요. 실제적으로 시험장 가보면 잘못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저만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나만 바보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게 아까는 애뉴얼리로 보여가지고 매년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시제로 제낄까라고 봤었던 건데 actual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장의 앞에 많이 오겠죠. actually 사실상은 뭐 이렇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고 further라는 것은 뭐 go further 뭐 더 멀리 가는 거 그렇게 뭐 더 멀리 혹은 더 멀리라던가 이게 어떤 정신적인 개념으로도 쓰고요. 아니면은 거리상으로도 저런 걸 쓸 수가 있는데 farther의 뜻도 있어요. 저게 F-A 뭐 R-T-H-R. 근데 시험에서 further가 나왔을 때는 뭘로 나왔었냐면 형용사 further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for further information
그래서 추가의 정보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단어고요. 여기 문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요. 와, 다 칠해져 있네. 시제도 봐주고 자리도 봐주고 부정어도 봐주고 콜로케이션도 봐주고.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오답 소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봐줘야 된다고 내가 적은 건데, 자 보세요. 우리 배웠던 대로 제일 먼저 시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works가 현재죠. 그럼 보기 중에 현재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봤더니 lately라는 것은 have pp 현재 완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부터 제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볼까요? 봤더니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hardly를 가리켜서 잘 들어야 돼.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준부정어. 준부정어는 어떤 게 있냐면 hardly, rarely, barely, seldom, scarcel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 적을게요. 적으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은 풀이의 원리를 배우는 거야. 뭐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씩을 지금 학습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교재나 여러분들이 펼쳐보신 다음에 아무 집에서 그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본서들이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거 아무거나 펼쳐가지고 부사편을 보세요. 부사편. 혹은 부사 어휘편 봐주면 다 나옵니다. 준부정어라고 있어요. 이 준부정어는 동사보다 앞쪽에 오게 돼 있어요. hardly works라고 해야 돼. 만약에 쓰고 싶으면 거의 일하지 않는다.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비동사보다는 뒤에, 조동사보다도 뒤에, 형용사나 뭐 이런 거 앞부분보다는 앞쪽에 오는 게 준부정어예요. 그래서 제껴줄 수 있죠. 그러면 벌써 부정어 같은 거에 어울리는 보고 하나를 지웠잖아요. 그지? 또 부정어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정. 이거는 참 부정어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부정어지만 자리를 보고 지금 제꼈고요. 내가 말하는 부정어를 보라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ever라든가 yet 같은 단어들은 이건 어차피 부정문하고 어울리니까 긍정문이라면 소거를 해라라는 그 원리를 우리는 부정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자, 그 다음 nearly는 요거는 이제 자리 보면 풀리는 거예요. nearly는 보통 이런 숫자 같은 거 앞에 상당히 잘 들어와요. 70%, 거의 70%. 혹은 저 nearly가 어떤 동사 같은 거 수식해 줄 때는 뭐 거의 2개만 남겨놓고 거의 방문을 끝냈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끝내다라는 식의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finished라든가 complete 이런 거 혹은 nearly 30% 하면서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콜로케이션이라는 걸 봐주시면 콜로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부사들이 특정한 동사랑 궁합이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구원. 구원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딱 그냥 궁합이 잘 맞는 거. 나는 이제 내가 예상하는 답변은 여러분들이 구원, 토익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생각하고 딱 저번에 수업 때 이제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구원하면 뭐예요? 그때 10원이요 이러더라고. 전혀 상관없는 뭔가 이렇게 짝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콜로케이션. works는 closely를 되게 좋아하는데 works closely는 아주 협조해서 작업하다, 긴밀하게 협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뭐 work는 참 여러 가지 부사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툭 그냥 떠오르는 거. work remotely 그러면 이거는 원격으로 일하다, 즉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work properly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동작하다. 뭐 기계 같은 게 올바르게 동작할 때 그런 식의 단어들을 work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답이 D번이 훅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어휘 문제는 보통 정답도 정답이지만 오답도 소구하게끔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이에요. 8번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딱 보면 또 앞에서부터 막 해석하죠. 막 그러면서 as Mr. Chen 하면서 실력이 낮은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딱 끊어준 다음에 미스 첸으로서 뭐뭐로서 막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죠? as는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부터 막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앞에서부터 해석하지 않아요. 부사 어휘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본 대로 시제 봐줍니다. 과거네. 두 번째 자리를 봐줘. 동사 수식해주는 자리네. 부정어 딱히 뭐 없어요. 보기 중에 뭐 부정문을 좋아하는 부사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반사적으로 증가를 되게 좋아하는 이러한 콜로케이션을 먼저 봐준 후에 보기 중에 증가 감소를 되게 좋아하는 부사가 바로 B번이거든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요. 오답에 뭐가 있었냐면 extremely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extremely 나오면
이게 극도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서 극도로 증가되다 왠지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extremely는 정도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좀 더 문제 쉬워졌죠? incrementally는 증감부사라고 불러요. 증감부사. 여러분들이 콜로케이션의 가장 필수가 증감부사부터 외우는 거예요. 상당히, 급격하게, 뭐 눈에 띄게, 점차적으로 이런 계열의 단어들이 다 합치면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20개 정도. 그 증감부사를 아는 친구들은 이걸 보자마자 쑥 하고 가게 돼요. 이렇게 쑥 갑니다. incremental이라는 것은 아주 점차적으로 쫙쫙쫙 늘어나는 게 그게 incremental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익 시험이 너무 친절한 게 뭐냐면 그 공무원 시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진짜 폭발적인 양의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동의어들을 막 10개씩 외워가면서 공무원 강의 들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르면 그냥 못 풀게 나와요. 근데 토익은 그거 조금 몰라도 이 논리 적합성을 제시해 줍니다. 보통 그래요. 뒤에 때문에 나오잖아요. 때문에.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가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광고가 계속 그래도 나와. 서서히 나와. 그럼 아무래도 판매가 증가가 아무래도 좀 되겠죠. 조금 차차차차 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광고가 된다라는 말로 뒷받침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B번이 맞겠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2배를 가져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논리 적합성으로 푼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논리 적합성 문제를 제가 좀 넣어놔봤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시제하고 논리 적합성을 봐주는 거야. 첫 번째로 시제는 오답을 소거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요 had difficult에서 과거를 딱 얘기했으면 과거랑 이걸 뭐 시제는 그래서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시제 여기 시제를 보고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영어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타고 와서 어떻게 파고다 어떻게 들어와서 저기 약간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본 친구들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 제 소개 다시 한번 짧게. 저는 49회에 990점 만점을 받은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 구원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토익 시험 끝나자마자 자동차에서 바로 이게 이런 문제 어려웠지 이게 답이야를 종결시켜주는 강사. 뭐 그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점의 수를 계속 높게 카운트해서 내가 이걸로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점을 많이 받은 강사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보다 훨씬 더 토익 강사 경력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이미 좀 뭐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좌절했던 사건은 뭐였냐면 제주도에서 어떤 옛날에 강사였던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막 짚고 시험장을 가서 토익 시험을 계속 보는데 제가 한 20회 만점 맞았었을 때 그분이 이미 80회 만점을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른 식으로 내가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 시험 계속 보고 성적은 공개합니다. 저는 한 번 시험 보고 다시는 시험 안 보는 강사가 아니고 계속 시험을 보고 출제 경향 분석하고 점수를 공개하는 강사예요. 근데 영어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잘 봐봐. 영어는 이렇게 과거로 딱 시작을 했으면 쭉 가서 이쪽은 현재나 미래로 가야 돼요. 절대로 현재 미래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end 했는데 과거 시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이 시간의 흐름을 알면은 하여튼 앞에 있는 게 더 먼저다 이거지. 그러면 이분 커스터머 심지어 고객들도 어떠한 고객들 어려움을 가졌었던 고객 여기 분명히 과거로 썼잖아요 지금. 근데 곧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쉽다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쉽다라는 말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논리 관계는 인과관계하고 대조관계예요. 원인이 돼서 결과 그거 잘 파악해봐라 이거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를 느꼈어야 돼. 두 번째 시간의 흐름. 둘 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게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이라는 표현하고 먼저라는 것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원래는 이랬는데 먼저는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랬는데 식의 부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여기에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조관계 논리 적합성도 따져보면 이니셜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니셜리는
처음에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단어 몇 개 소개해 보자면 한때는이라는 원스가 있어요. 한때는 이랬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원스가 톡 하고 답이 됩니다. 또 previously 들어봤죠. 이전에는 이랬었던 previously 하면서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originally 들어봤을까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F로 시작하는 거. formerly 원래는 former는 이전을 얘기하는 거.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답이 D번이고요. 자, 오답을 이제 소거를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hardly 같은 경우에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왜 안 되냐면 논리 적합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던 애들이 이제는 좀 쉽다라고 느끼는 건데 처음에 어려움이 없던 애들이 쉽다고 느낀다라는 거 뭐가 틀어졌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계속 어려움이 없는 건데 대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B번이 상당히 매혹적인 오답입니다. 잘 봐줘야 돼요. 원래부터 어려움을 갖지 않았던 애들은 쉽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그냥 쉽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원래는 어려웠던 애들이 이제는 쉽다고 느낀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 적합성입니다. 컴플리트리는 콜로케이션에서 이미 틀어졌어요. 뭐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컴플리트리는 보통 앞에 작성하다, fill out, 뭐 questionnaire, 설문조사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기입하다, 완성한다 이럴 때 쓰는 게 컴플리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correctly는 올바르게 마찬가지로 뭐 올바르게 계산을 하거나 올바르게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니셜리가 답이 된다. 요 논리관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10번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착 보자마자 벌써 그래 이거 미래 시제 쪽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이자 그 보기 중에 혹시 뭐 과거 시제를 좋아하는 그런 부사가 있는지도 봐주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 적합성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라고 가는 것은 토익이 좋아하는 논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서로 잡아서 답을 고르라는 소리야. 계속적인 증가 때문에 임대료의 증가 때문에 땡땡 파머시. 파머시는 약국이죠. 저 약국이 뭐 할 거냐. 임대료가 증가됐대요. 단서 다 줬잖아. 임대료 증가되면 뭐 해야 돼? 옮겨야죠. 다른 로케이션으로 옮겨야 돼요. 가격이 괜찮은. 그럼 이 옮겨야 되는 이 상황이 지네들이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기 중에 어쩔 수 없이 옮긴다 그런 식의 단어들을 골라주는 거죠. 그걸 딱 봤더니 inevitably. evitable은 피할 수 있는 거야. inevitably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부사 어휘 문제 풀 때는 제발 부탁인데 단순히 해석 들어가지 마시고 딱 생각해 주세요. 외우세요. 지금 외우자. 제일 먼저 시제부터 보세요. 현재랑 어울리는 부사인지, 과거인지, 미래 좋아하는 부사인지, soon이나 shortly 이런 건 미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보세요. 형용사나 부사나 앞인지 뒤인지, enough는 뒤쪽에 온다. 정도부사는 앞쪽에 온다. 전면구를 좋아하는, 부사절을 좋아하는 초점부사, 강조부사 애들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정문을 좋아하는 ever라든가 yet 또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요. not을 좋아하는 부분 부정 표현 부사라는 게 있어요. not always, not necessarily, not completely, not quite, 뭐 그닥 뭐뭐는 아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not과 같이 못 쓰는 준 부정어 not hardly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hardly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이 두 번 돼버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주고 또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단어별 콜로케이션 work closely with 이렇게 갔다가 분명히 그런 과정 중에서 얘네들은 논리적인 단서를 줄 것이다. 인과관계 때문에 불구하고 그런 뒤집어지는 역시 양보, 역접의 관계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답을 골라주시는 게 합리적이다. 부사어휘 문제는 시험에 부사 문법성을 갖고 있는 두 문제와 순수 부사어휘 문제 두 문제 합쳐서 네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10개 중에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게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시면이래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알려준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6에서도 이런 논리가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뭐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거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근데 저는 지문당 2분 정도 자꾸 풀어요. 근데 이제 좀 잘 풀리는 애들이다 그럼 뭐 1분 만에 풀리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빨리 푸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딱 봤을 때 문제별로 이미 이거는 파트 5랑 같은 계열의 문제구나. 이거는 파트 6의 전용 문제라서 문맥이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하고 시작하는데 지금 두 개씩 끊어놨어요. 11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죠. 오늘 배웠던 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2번은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맥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독해도 해봐가면서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논리 적합성을 따져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파트 6 같은 경우 이런 제목이라던가 이런 지문 유형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It's not easy. 쉽지가 않다. To promote your company services. 너의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쉽지는 않다. Billboards and newspapers 했는데 일단은 빌보드는 게시판이고요. 그 다음에 newspapers는 신문. 그래서 게시판이라던가 신문들은 훌륭한 출구다. 뭐에? 마케팅을 위한 출구, 도구, 수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모집원래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부사 자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BPP 사이니까, 비형용사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부사를 일단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자, 보기 중에 하나씩 볼게요. close라는 것은 가까이라는 부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closely 요것만 부사라고 생각하죠. closely는 이거는 협조하여 긴밀하게 면밀하게 이런 뜻이고, 그냥 close라는 것은 거리상 가까운 거를 얘기해요. 저것도 부사, 이것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게시판이나 신문들이 거리상 가깝게 훌륭한 출구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A번 어색해요. 그 다음에 equally는 동등하게 이런 거야. 동등하게. 같이 이런 거야. 그 still은 여전히. 그 다음에 common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이런 거니까 지금 부사 자리라서 일단은 B번, C번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파트 5 문제였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훌륭한 어떤 도구가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것도 이것도 동등하게 훌륭한 어떤 마케팅 도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은 거지. 빌보드하고 신문의 비중이 똑같이 빌보드도 훌륭해. 신문도 훌륭한 도구야. 똑같아 볼 수. 그래서 이 문제는 파트 5 문제면 풀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파트 6인 이유는 이거는 뭔가 문맥이 제시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직은 고르지 마세요. 그냥 둘 다 되겠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나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 이 비즈니스 ES가 붙으면 이제 회사들이에요. 더 많은 회사들이 발견하고 있다. 혹은 finding은 여기다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를? 광고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문제가 같은 논리로 지금 묶여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 하나를 설명해 줄게요. 영어에서는요. 인과관계라는 것과 양보관계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인과관계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자,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공했어요. 열공하면 인과관계일 경우는 매출이래. 열공하면 성적이 올라가죠. 성적 향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열공하면 성적 향상이야. 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공을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예상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열공을 했어. 근데 성적이 떨어져요. 이거는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바로 양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양보의 관계에서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still이에요. still이라는 것은 예상과 반대로 돌아갈 때 쓰는 게 still이거든. 이 부사는. 그래서 강조를 해주는 거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이거는 인과관계를 줘가요. 마침내 성적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는 인과예요. 근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적이 같아요. 여전이라는 말은 양보관계에 어울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12번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12번을 풀 때 12번의 답이 뭐가 딱 됐는데 그게 만약에 however라고 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still로 넘어가게 되는 게 착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이미 결정해보고 한번 이 해석이 어울리는지를 볼게요. 자, still을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너의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별로 안 어렵대요. 근데 물론 게시판하고 신문들이 여전히 마케팅에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만 왜 그렇지만이냐면 예상대로 가려면 얘네 두 개를 더 강조해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미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래서 예상대로 가려면 게시판하고 신문 쪽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소셜미디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서 however가 맞는 게 되고요. 근데 그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뭐라고 봐야 되냐면
빌보드와 뉴스페이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스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두 문제는 같이 생각해줘야 풀리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논리 관계를 따져서 풀어야 되는 거고 결론 스틸이라는 것은 양보 관계를 좋아한다. 두 번째 스틸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답이 되는 거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빌보드와 신문이 잘 될 것을 소셜 미디어 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팬코 트렌드라는 업체는 사용하는데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한다. 뭐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광고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뭐 TV, 신문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심지어는 뭐도 해주냐면 인기 있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 이런 그러니까 소셜 쪽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 소리예요. 제가 토익 강사입니다만 또 수능도 가르쳐요. 또 저는 뭐 토플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의뢰가 들어왔어. 선생님 저 뭐 과외 받고 싶은데 토플도 가르칠 수 있나요? 탭스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13번이 이제 뭐냐면 문장 삽입 문제 길이가 길어서 원래는 그걸 먼저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슬쩍 우리 14번을 넘보는 거야. 왜 14번이 혹시 파트 5, 6 전용 문제 되게 쉬운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보통 마지막 문제 어이없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먼저 풀고 푸는 게 훨씬 더 잘 풀려서 먼저 배열을 한 겁니다. 지금 14번부터 보자면 allow 같은 것을 우리는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목적어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 더하기 동사 원형 optimize 바로 A번으로 가거든. 그럼 14번이 너무 쉽게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14번을 먼저 풀고 이거를 답을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여기다가 optimize 대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13번을 한번 풀기 위해서 바로 앞 문장이 무슨 이야기로 끝났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파트 6 시험 보러 가시면 문장 삽입 문제는 바로 앞 문장이 항상 중요한 것이다. 별표 딱 쳐주고 근데 뭐가 중요해? 단순히 해석을 하지 말고요. 이 앞 문장에서 하던 이야기 주제를 추출하세요. 주제가 뭔지. 주제하고 요약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앞 문장의 주제는 뭐냐면 업체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대답이. 이 앞 문장은 업체의 장점, 강점, 장점이나 뭐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토익도 되고 수능도 되고 토플도 되고 다 된다고 했죠? 나름대로 제가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는 가능해요. 얘네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3번에 답이 되는 문장도요. 그런 강점을 받아쳐서 같은 주제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A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번은 will create a customized plan just for your company. 우리가 만들 건데 맞춤화된 계획을 만들겠다. 딱 너의 회사만을 위한 좋죠. 얘네들은 다 가능한데도 특히나 맞춤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A번은 역시 자신의 강점 또 상대방한테 맞춰주겠다로 연결이 되니까 충분히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A번 일단 먼저 후보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결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B번 Please review our new website. 웹사이트 팔러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얘기가 틀어지는 걸 느껴야 돼요. 아니 앞에는 회사의 강점이나 이런 걸 어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회사 정책 얘기를 하니 이런 걸 우리는 엉뚱한 주제가 틀어진 오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C번 전통적인 미디어는 여전히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광고에. 이거는 여기 들어올 말은 아니죠. 얘네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전통적인 방식의 얘기로 넘어가냐 이거죠. 전통적인 얘기 방식으로 넘어가려면 애초에 더 위쪽에 뭔가를 다뤘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어색한 거고. D번 마케팅 엑스퍼트들은 항상 같은 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마케팅 엑스퍼트 얘기로 넘어와서는 안 돼요. 벌써 어느 정도 앞에 내용을 받아쳐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A번이 어울릴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뒤에 문맥과 어울리는지 마무리 점검해야죠. 그래서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 우리 업체가 이거 둘 다 가능해. 또 너한테 맞춰줄게. 펜코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인플로이는 채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굴 채용하냐면 전문가들을 채용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하는가 봤더니 허락하도록 너로 하여금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너의 영향력을 이 presence라는 게 영향력, 존재감, 입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웹사이트에서의 너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한다. 그래서 너 왜 기다리고 있어? 연락해줘. 이제 연락해줘.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비즈니스를
두드러지게 너의 뭐 회사를 혹은 사업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마무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자기네들의 강점을 다 얘기하고 있죠. 앞에 내용도 자신들이 이런 거 잘해요. 그 다음 13번 정답도 역시 너 맞춰줄게. 우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야. 뒤에 나머지 해석도 우린 전문가들도 있고 얘네들이 정말 너의 그 영향력을 최대화시켜주고 앞뒤로 싹싹 다 자신의 어떤 장점과 그래서 니들도 잘해줄 거야. 니들한테도 연결이 착착착 되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답이 A번이 맞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2분 안에 푸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파트 6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파트 7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파트 7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시험 패턴이 있습니다만 교과서 패턴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패턴. 교과서 패턴이 뭐냐면 3중 지문이 이렇게 지문이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문제가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단서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 다른데 교과서 패턴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풀이 프로세스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 패턴은 단서가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어느 정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 연계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2개를 같이 봐야 풀리고 하나는 또 단일 지문으로 풀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3문제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으로만 풀고 나서 이제 나머지 2문제가 기본적으로 세 번째 지문을 끌고 가는데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세 번째 지문만 보고 풀리고 나머지 하나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계하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계하던 그렇게 해서 풀리는 패턴을 우리는 교과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 패턴을 한번 익숙하게 해놓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거에 좀 응용 패턴이 있어요. 뭐 응용 패턴이라는 것은 막 두 지문 연계 문제가 마지막 두 문제로 몰려 있는 경우라던가 뭐 그런 건데 그거는 교과서 패턴이 익숙하게 된 친구들이 응용 패턴도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교과서 패턴을 먼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독해 하실 때는 포인트 독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엄청난 새로운 신세계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중이야. 포인트 독해가 뭡니까? 포인트 독해는 다 독해하는 게 아니고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부분을 정보로 주고 있는가 그러면 그 원하는 정보 위주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포인트 독해가 되는 지문이 있고 안 되는 지문이 있는데 되는 지문은 이런 거야. 구인 광고 유형 생각해 보세요. 구인 광고는 보나마나 초반부에 우리 어떤 업체다 뭐 이런 거 잘하는 업체다 자기 업체에 대한 강점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어떤 자리를 모집하는데 자격 요건은 뭐고 책무는 뭐고 지원서 방법은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일정은 어떻게 된다라는 식의 정보로 지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간 그런 어떤 디테일한 문장의 해석이 좀 덜 된다 할지라도 필요한 거 그래 어떤 회사지 경력 얼마나 됐어 얘네들은 무슨 자리를 모집하고 있지 자격 요건은 뭐지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 위주로만 체크해 가면서 빠르게 독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포인트 독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독해할 때는 토익 시험은 또 다른 시험과 다르게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긴 애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9줄 넘어가는 보통 문단이 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문들은 보통 내용이 3단계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주제, 수신자, 발신자, 누가, 무엇을, 왜, 누구에게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마지막에서 요청사항이 보통 나오거든요. 혹은 예외 부가사항 같은 게. 이러한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문의 길이가 좀 짧은 경우에는 딱 절반으로 나눠서 상반부, 그러니까 절반 중에 상반부에서는 주제, 목적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왜, 누가, 누구에게 왜 쓰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역시 세부 요청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읽을지 아니면 문제를 읽을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문을 2번, 3번 안 읽는 게 중요하고 지문을 항상 볼 때는 그 지문을 길이가 좀 짧을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2단락으로 나눠서 이 정도까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뭘 보내는 거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세부 내용 그래서 뭐지? 뭘 세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시각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확실히 독해가 빨라지고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이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이메일 주소는 제가 일부러 옮겨놨는데 옆으로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다른 경우는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똑같으면 같은 회사 사람이고 저게 다른 경우에는 이건 뭐 고객과 어떤 이런 걸 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의 그런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좀 다르구나 저 정도 확인. 그 다음에 제목 어카운팅 콜시스 그래서 뭐 회계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날짜는 챙겨줄 필요는 있습니다. 날짜 준 6월 30일 됐죠. 그럼 이제 왜 얘가 글을 썼는지 우리 아직 문제부터 읽지 않았어요. 지문부터 먼저 어느 정도 한 몇 줄이라도 읽어보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네 정도 느껴지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지문을 스캔한다고 불러요.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느낌도 없이 그냥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문을 좀 봐주고 들어가기 좋기 때문에 제가 지문부터 먼저 띄웠어요. 같이 한번 독해해 볼게요. I've just enrolled in your accounting professional training certification program.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등록했구나. 무슨 이거 인증 프로그램에 이런 걸 포인트 독해라고 한단 말이야. 굳이 이런데 어디 중간에 막 이런 게 좀 해석이 좀 덜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 동사하고 지금 뭐에 등록했는지구나. 근데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얘 첫 번째 수업을 하는구나. 이번 가을에 등록하고 첫 번째 수업을 하는구나.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웹사이트에 그 frequently asked question 아직은 왜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냥 등록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웹사이트에 이거 줄여서 이제 FAQ라고 하죠. 저거를 저번에 누가 읽어봐라 그랬더니 무슨 빡Q라고 읽으라고 써 있었는데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래서 빈번하게 물어봐지는 그런 질문 페이지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It is that AC113라는 저것이 그 뭐냐면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라는 건데 아무튼 이놈이 요것이 요구되는 수업이다. 필요 수업이다. 필수 수업. 우리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필수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라고 나와 있더라. 인증을 위해서는 이게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야. 그렇지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파트 7 독해할 때 but 나오면 무조건 멈춰주세요. but이 나오면 뭐 하나 나오려고 하는 거야. 뭐 주려고 하는 거야. 딱 멈춰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비슷한 수업을 들었어요. 어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어디 스미스라는 교수한테 들은 거야.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춰주세요. 드디어 얘가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누군데 처음 등록했는데 근데 여기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근데 난 그거 이미 들었어. 그러면 물론 더 읽어보면서 내용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문제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야지만 지문을 2번 읽고 3번 읽고를 맞게 되는데 왜냐면 문제에는 분명히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있으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 문제를 보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지문을 또 보게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제, 목적, 수신자, 발신자 그런 게 파악이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쓱 하고 느낌이 오더라. 그러면 거기서 멈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원리는 그래요. 원칙상은. 다시 정리해 줄까? 등록한 사람이야. 어디 수업에? 그 첫 번째 수업인데 회계학이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수 과목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거 이미 들었는데 그럼 보나마나 뒤에 내용은 내가 아직 보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서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필수 과목 나 또 그거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의 내용일 것 같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부터 여기서 지금부터는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냥 독해를 다 해줄게요. 왜? 내가 포인트 독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지문 구성상 막 문제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가 막 하면 정신이 없어서 일단 독해를 다 해볼게요. 근데 그래서 I would therefore 그러므로 appreciate it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손한 요청 표현이에요. 이어서 요청 나오죠. If this requirement 이러한 필수 사항이 could be waived. waive라는 게 철회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야. In addition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청사항이 나왔어요. 글의 주제도 나왔고요. 이거 안 들어도 돼요가 주제예요. 나 듣기 싫은데요. 나 이미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래야 지문이 빵빵하게 구성되죠. 추가로 나는 unsure 잘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순서에 대해서. 근데 그 순서로 뭘 해야 될 순서냐면 수업을 들어야 될 순서. 그러니까 수업 순서를 잘 모르겠다 이거야. 뭐부터 듣고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또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요청하죠. 당신이 혹시 제공해 주신다면 추천을 제공해 주신다.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필수 과목 안 들어도 돼요. 두 번째 순서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런 게 바로 포인트 독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독해를 잘해 버릇하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아, 얘 왜 보낸 거지? 필수 과목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순서 추천해 주세요. 끝. 첫 번째 지문은 끝난 거야.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지문도 한번 그런 식으로 독해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답신이 나옵니다. 햇산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지문 보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을 받는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어요. Let me begin. 내가 시작을 할게요. By congratulating you on your decision. 너의 결정에 대해서 축하해 준다. To earn an accounting certificate. 회계의 어떤 그 accounting certificate은 인증서 같은 거, 회계 증명, 회계학 증명 그런 것들을 획득하겠다라는 너의 결정을 축하한다. 이런 거 다 그냥 인사치레 하는 말이고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편직을 쓸 때 초반부에 막 인사말 하잖아요. 뭐 간에 평안하십니까? 뭐 날씨는 추워지고 요새 40도까지 지금 밤에 올라가는 밤잠은 편하게 주무십니까?로 이제 시작을 해. 근데 제가 요새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지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조금 뭐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꺼주실래요? 이게 본론은 돈 꺼달라는 소리인데 앞에 주저리 막 이런. 영어는 이런 주저리가 좀 적어요. 그나마. 얘는 약간 주저리 됐어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아까 but이 나오면 뭐 하나 지나간다고 했죠? unfortunately 나오면 이제 뭐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불행히도 그러면서. 이거 안 된대요. 웨이빙 요거 아까 AC 113이라는 게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철회해달라고?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 수업이 제공하는데 기초 토대를 제공한대요. In the very latest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law. 뭐 앞에 복잡하면 다 넘어가서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참고가 될 거야. 빈번하게 다른 수업에서도. 그래서 안 돼. 이유를 다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를 하면서도 그 말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대충 독해해요. 벌써 머릿속에서 3줄에서 4줄 정도 독해가 끝나면 결론을 지어내세요. 스스로. 그래서 뭔데? 안 돼라는 소리를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나머지 여기서도 또 무슨 정보인가 보세요. fall semester 동안에 너는 요구가 되는데 이거 들으라고 요구가 되고 그게 또 뭐 이게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거야. 컴퓨터 랩에서 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문장에서는 하여튼 이거를 가을에는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이거 들어야 되고 게다가 또 가을 학기에는 이것도 들어야 돼요. 지금 다른 거 하나 언급이 됐어요. AC10이라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카운팅 펀더멘털이라는 거고 그것이 또 어디에서 있을까? 컴퓨터 랩에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지문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부도 있어요. 초반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지문의 초반부는 무슨 내용이었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리고 너 가을에는 또 이것도 들어. 컴퓨터 랩에서 그랬어. 자, 그럼 이제 후반부 볼게요. 또 무슨 정보 나오나? 추가적인 뭐가 나오겠죠. 너 새로운 학생이잖아. 너 뉴 스튜던트. 요거는 중요한 정보야. 이런 거는 별표 쳐야 돼. 포인트 독해할 때 이런 거는 별표. 왜냐면 수신자가 누군지 발신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무조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너는 더 철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우리 학교의 요구사항들, 필수 과목들, 그리고 또 정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 꺼내는 거는 가이드북 얘기 꺼내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following section are relevant to your course. 너의 수업에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요 가이드북 15페이지 페이지 여기 1에서 5페이지 보면 요거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요거 보면 요거고 요거 보면 요거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목록이 주르륵 나올 때는 해석은 하지 말고 무슨 목록이구나. 프로그램 가이드에 나오는 뭐 관련된 그런 거를 알려주는 어떤 목록이구나. 그 정도만 확인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정보 있는가 또 슬쩍 볼까요? 가이드북 한 부가 도착을 해요. 우편으로 이번 주에. 근데 그거 검토하고 나서 연락을 해주십시오. 나한테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 두 번째 지문의 후반부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거 너 새로운 학생이고 가이드북 줄게.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그러면서 끝났죠. 그죠? 좋습니다. 근데 그걸 또 우편으로 보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우편으로. 마지막 부분.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컴퓨터 랩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공지사항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죠. 쭉 한번 볼게요. 케어 패컬티, 교수진, and student, 학생들 얘네들이 제공받는데 컴퓨터 랩, 실험실을 제공받아요.
아래쪽에 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한 컴퓨터 랩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랩은 무슨 거고 이건 뭐 이렇게 설명이 또 쭉 나오네요. 그 정도 그냥 이거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이건 이런 정도 자세히 안 봐도 그냥 쓱쓱쓱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그죠? 다 랩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 이렇게 나오고요. 좋습니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그 심정은 제가 압니다. 마음 급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를 먼저 읽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를 먼저 읽고 싶은 그 욕구를 좀 줄여내고 지문의 전체적인 구성, 답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겠구나 정도 파악은 먼저 어느 정도 해주고, 물론 이렇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주로 초반부 위주로 해준 다음에 자, 그럼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 클래스를 언급을 했느냐 그랬어요. 당연히 파트 7에서 교과서 패턴이라는 것은 3중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초반부에 단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지문, 그러니까 지문으로 그려볼게요. 이거는 단서의 위치가 이렇게 세 문제 있을 때 딱 요 정도쯤에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언급했을까?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칠해놨어요. 단서. 실제 시험장에서 읽으면서 칠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지문을 하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은 벌써 다 들어와 있고, 초반부에 얘가 이거 필요한 수업이라고 하는데 난 이미 들었어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들어야 되나요?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답이 결정되죠. 이거는 왜 언급한 거냐면 자기 그거 안 들어도 되는지, 꼭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A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가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푸는 요령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문 간의 관계, 대략적인 주제, 목적,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고 나서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요 정도 안에서 풀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가이드에 대해서 나타내지는 바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아까 뭐 자세한 정보 같은 거 알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 봐라 하면서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3중 지문 계속 똑같은 그림 그릴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쏙 풀렸어요. 과연 두 번째 문제는 어디쯤에서 단서 지나가겠는가? 이거는 요 나머지 여기서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계해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구성이 가능하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이드 얘기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 바로 두 번째 지문의 후반부 부분에서 가이드 얘기가 나와요.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 더 철저한 정보가 필요하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가이드 참고해. 이 말 한번 나오면서 너 근데 이번 주에 그거 우편으로 받게 될 거야 라면 여기 나오거든. 그죠? 내가 이걸 단서 표시를 빼먹었네. 노란색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보면은 그러면 얘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은 아마도 이거 아니야. 정정. 여기 다 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뒤쪽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 가이드에 대해서 나타내지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너 우편으로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단서 지금 빼먹었다라는 부분,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C번, 이 사람이 곧 단서를 그 가이드북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연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 보고 바로 풀렸었냐면 여기 두 번째 지문의 후반부에 요 정보와 요 정보가 결합돼서 그냥 풀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답이 C번이었고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연계가 아니었고 그냥 두 번째 지문의 후반 요 정도를 보고 풀렸던 거야.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첫 번째 문제도 저기 보고 풀렸고 단일 지문으로, 두 번째 문제도 단일 지문으로 두 번째 지문의 후반을 보고 풀렸으니,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이것이 연계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출발합니다. 역시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죠. 목록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연계 문제야. 미리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죠. 가이드의 몇 페이지에 아마도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으냐 그랬거든. 그럼 애초에 이 문제는 이 사람의 질문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의 질문이 뭔지를 파악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저 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라고 한 그 첫 번째 용건 말고 추가적인 용건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순서로 들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그거에 대한 답변은 가이드북에 어디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목록에서 찾아주는 연계 문제고요. 가이드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서가 딱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수업의 순서를 추천하는 부분은 22에서 23페이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되니까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22에서 23페이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세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봐봐. 지문이 3개가 있고 문제 3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렸어요? 첫 번째 거는 여기 보고 풀었어. 두 번째 거는 여기 보고 풀었어. 세 번째 거는 2개를 엮어서 이 사람의 질문과 가이드북에 목차가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딱 겹쳐서 이렇게 풀렸죠. 그래서 우리는 큰 산 하나 넘어선 거야. 그러면 나머지 2문제는 무조건 세 번째 지문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지문만으로는 안 풀려서 또 연기가 되는 이 패턴이 토익의 교과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산을 넘었으니까 잠깐 휴식을 한번 취해주세요. 우리 뇌도 좀 쉬어야 돼. 뒷목 한번 딱 잡고 때려주고. 요새 제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거북목이 정말 심해졌는데 지금 아마 영상 보시면 제 목이 앞으로 계속 튀어나가고 있을 거야. 나도 순간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새 그래서 재활치료 중이에요. 제가 팔을 이렇게 하면 등이 좀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뒤쪽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가볼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렸고 이제 네 번째 문제죠. 자, 얘네들 기본적으로 세 번째를 끌고 가야 돼 일단. 그래서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 클래스는 아마도 어디서 열릴 것 같은가? 그러면 일단은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언급, 이 보기는 세 번째 지문에 아까 쫙 목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번째 지문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세 번째 지문만 가지고서는 풀기가 좀 힘들어요.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 클래스라는 부분은 아마도 어디서 있을 것 같은가? 일단은 그래도 출발은 세 번째 지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중에서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 클래스라는 말이 어디선가 있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카운팅 얘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리고 막 두 번째 목록을 봐도 또 뭐 그렇고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쭉 봐봤자 별로 단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두 번째 거 보면은 얘가 첫 해 수업 듣는 애들은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연계 문제거든. 얘 보면 제일 처음에 얘가 얘기를 할 때 이번 가을에 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최초에 보내면서 질문했던 애들은 첫 번째 수업 듣는 애죠. 퍼스트 클래스 하는 애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보가 결합이 되면 첫 번째 수업 듣는 애들이 여기서 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어카운팅 컴플라이언스 클래스라는 게 그 아까 필수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카운팅 랩이 답이 되는 연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는 그냥 단일 지문으로 풀려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랩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이건 그냥 세 번째 지문만 보면 풀리게끔 이제 나온 거고요. 이 목록에서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험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공통점이나 차이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이미 답을 그냥 적어 왔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도 얘네들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두 번째 항목에서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나오고 이것도 소프트웨어 나오고 그래서 공통점은 다 얘네들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뭐가 답이 되는 거냐면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파트 7은요 일단은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고 나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 화면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정신없고 두서없는 느낌이 있는데 이 PPT로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시험지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PDF로 띄우는 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과서 패턴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 문제가 있을 때 세 지문이 있고 5문제 있을 때 반으로 나누라. 요거 여기서 풀렸다. 요거 여기서 풀렸고 요것이 연계 문제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세 번째 지문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냥 단일로 풀렸고요. 요 네 번째가 또 연계를 딱 시켜서 풀렸던 거죠. 요 그림이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게 딱 잡히고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나긴 강의 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설 강의 이게 정답이다 논란 종결시켜 드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검색하고 토익 정답이라고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제 채널명 잠깐 소개를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여기다 적을게요. 구해줘
토익. 뭐의 약자냐면 제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쌤 해결해줘요의 약자. 구원쌤이 토익을 해결해드린다. 이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또 많은 정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